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많은 취준생분들이 기다리던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금요일마다 금요 스페셜을 준비해서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금요 스페셜을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또 잡정보센터에 어벤져스 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삼성, 현대, CJ 이렇게 여러분들의 3대 꿈의 기업 결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어서 2부에서는 오늘의 신직업을 알아보는 코너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방송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어벤져스 특집의 첫 시간인 만큼 3대 대기업 삼성, 현대차, CJ그룹의 하반기 공채 결산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소가,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제 하반기 공개 채용이 조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서 서류 전형이 마무리된 상태라 쌤들의 제자들의 합격 스코어가 어떤지 지금 좀 날씨로 표현하면은 어떤 편인가요, 차 코치님? 여우비 정도 되겠습니다. 여우비요? 여우비라는 건 그렇죠. 여우비는 맑은 하늘에 내리는 야박한 비들을 의미하는 거죠. 날이 쨍쨍한데 비가 왜 내릴까 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하시겠지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되는 친구들은 완전 잘 되고요. 안 되는 친구는 진짜 좀 너무할 정도로 안 되는 극소수의 분들이 계신데요. 다만 이런 분들은 이제 중견업체나 외국계 기업 지원으로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나 체험형 인턴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름 전반적으로 맑지만 마음속은 이렇게 비가 내리듯 조금씩 여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면접을 준비하려니까 이제 마음속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느낌에서 네. 여우비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우비,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하쌤 제자들은 지금 어떤 편인가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저는 뭐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이래도 멘붕 저래도 멘붕.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다 붙은 친구들은 막 KT 했다가 막 삼성 했다가 CJ 했다가 뭐 정신 없어서 어느 기업 하나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하나만 붙은 친구들은 절박해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래도 멘붕 저래도 멘붕 좀 이런 그래서 멘탈 관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러다 다 떨어질 것 같다. 정말 큰일이다 싶습니다. 네. 조금 네.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 마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지. 저는 단순하게 그냥 구름 조금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구름이 조금이다. 순수하게,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시즌에 뭐 스펙이라든지 본인 경험 같은 거 정리 잘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지금 필기 전형이 한참 진행 중인 지금부터 좀 가고 싶은 기업 혹은 좀 확률이 높은 기업 많이 골라서 가는 편이긴 한데요. 네. 상대적으로 이런 취업 전선에 늦게 뛰어들었거나 아니면은 좀 준비가 스스로 덜 되어 있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여전히 지금 서류 전형이랑 지금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이번 채용이 또 블라인드다 뭐다 좀 말이 많잖아요. 이슈도 네.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공기업이나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지원만 해도 필기 시험 자격을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서류가 안 넘어가는 친구들도 아직은 그래도 필기라든지 서류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하나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삼성과 현대차, CJ 하반기 공채 결산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마쌤이 기업별 남은 채용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10월 21일에 G스타트를 치렀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에 한해서 다음 달에 우리 대표적으로 임원, PT, 창의성 한꺼번에 진행되는 원데이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공채뿐만 아니라 뭐 삼성화재서비스라든지 세메스와 같이 이 자회사에 대해서도 채용이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봤어요. 10월 6일 날 인적성 HMS를 실시했고 계열사별로 발표가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긴 한데 물론 마찬가지로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이 진행될 거다. 그리고 이 현대차가 특징적인 것이 공채 외에도 수시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CJ그룹은 이번 하반기에 일반 전형, 뭐 리스펙트 전형, 전역 장교 전형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10월 14일 날 인적성 시험을 봤고요. 그러니까 어제 인적성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합격자들은 열심히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두 분이 추가로 해주실 내용이 있나요?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ENM의 ENM, 그러니까 옛날 구 ENM 시절의 그 PD 직군에 한해서는 오디션 면접이라고 해서요. 그 공간 안에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어필을 해주는 그런 어떤 면접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턴 전형을 진행해야 되고요. CJ그룹은 어제 발표가 인적성 결과가 저희 마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낮기 때문에 다음 주 주중부터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면접들이 1차 면접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CJ그룹 인재원이랑 인근에 있는 호텔 등지에서 면접이 진행될 것 같고요.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집단 형태의 심층 면접 그리고 직무 형태의 면접들이 같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좀 다양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 하반기 채용 규모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송하 쌤은 이번 하반기 채용 규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번 하반기는 삼성 말고는 정말 규모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각에서는 10,000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신입에만 할당되는 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신입만 봤을 때는 DS랑 그리고 전사직송 모두 합쳐서 한 2,50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공계생들이 주로 가는 DS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네, 라고 1,000에서 1,500명 정도. 그러니까 메모리 300, 파운드리 300, LSI 200, 인프라 100 이렇게 하고 나머지 좀 나눠 갖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가 이제 CIM 부분에서 채용하고 요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사트에서 3배수 걸으니까 앞으로 이제 사트 정말 남은 거는 사트밖에 없어서 정말 대롱대롱 매달려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한화에 조금 매달려 계신 분들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사트에서 되셨다는 경우에는 경쟁률 3대 1이다.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은 역시나 좀 규모가 그래도 있는 편이었다 이렇게 네, 말씀해 그렇죠. 주셨고요. 차코치님은 또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이게 사실 임성환 쌤 말씀처럼 이게 너무 많이 뽑으면 몇 명이 TO인지가 그걸 무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적게 뽑으면 뭐 끼키야 2명 뽑는데 그걸 뭐 인원을 알아야 뭐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저도 구직자일 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속상했어요. 뭔데 저 사람은 우리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라고 하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구직 활동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진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경쟁률과는 뽑는 규모와는 별개로 경쟁률은 어차피 수백 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너무 막 무슨 복권 당첨한다는 느낌? 어디 청약 당첨된다는 느낌으로 이걸 계산을 해봤자 그 시간에 그냥 인적성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게 본인의 이 취업 전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이쪽은 이제 예년과 달리 좀 채용 규모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150명에서 많게는 170명 선. 왜냐하면 어차피 상시 채용으로 인문계열 학생 중심으로 채용이 간헐적으로 한두 명 정도씩 직무마다 TO가 있기 때문에 그런 TO를 제한 나머지 인원으로서 한 150명 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CJ그룹은 전체 계열사 기준으로 한 550명 선, 약 600명 정도 채용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중에 또 중부합격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CJ그룹 전체 TO입니다. 이게 CJ그룹 입장에서는 최대한 구직자분들을 배려해서 많은 채용을 한 건데 저희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많이 뽑을 것 같이 막 설명회 열어놓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뽑지? 라고 그 그룹을 너무 이렇게 미워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해당 그룹 입장에서는 최선의 인원을 뽑은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채용 시장에서 공채, 블라인드나 AI 등 이번에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쌤들이 보시기에는 올 하반기에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허니보이 쌤이 알려주시죠. 네, 허니보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변화가 있긴 있었는데 기존 변화 기조가 좀 유지되거나 좀 강화, 확대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통적으로 뭐 스펙을 쓰던 걸 갑자기 안 쓴다라거나 하는 그런 급진적인 변화는 없었지만요. 말씀해 주신 뭐 AI라든지 좀 추가적으로 직무 중심의 채용이 좀 강화된 부분,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CJ 같은 경우는 CJ그룹은 서류평가에서
뭐 제가 있었던 롯데와 마찬가지로 AI를 도입을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또 그 CJ만의 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펙트 전형 기존에 처음 작년 하반기에 실시할 때는 한 7개 계열사에서 그 세일즈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이번 하반기에는 조금 더 넓게 그러니까 직무 차원에서 세일즈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이나 멀티플렉스 매니저까지 직무적인 측면에서 좀 확대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공채 전형 자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변화가 없는데 네, 이제 뭐 지원자들한테 추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아까 우리 차 쌤이 말씀해주신 그런 수시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5, 6월 달에도 뭐 영업 쪽이나 아니면 연구개발 쪽에서 이미 상시 채용을 진행해서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 채용이 진행되는 지금에도 특정 직무, 예를 들면 뭐 경영 지원이라든지 플랜트 운영 쪽에서 지원자를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CJ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현대처럼 바뀐 거는 크게 없지만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일부 계열사에 한해 4번 항목, 그러니까 직무를 묻고 있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 얘기가 나와서 좀 해보자면 전 차코치님이나 총호쌤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AI에 대해서 취준생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게 앞으로 더 확대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의견에 앞서서 저는 마쌤 오늘 방송에 처음 뵀는데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허니보이라고 해서 허니보이. 그 내 건데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 설득을 당했습니다. 예, 설득을 당했습니다. 역시 잘생긴 사람은 일도 잘해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예. 네. 저는 일단 AI 면접 학생분들 중에 이제 뭐 원익 IPS라는 회사라던가 일부 계열사들에서 AI 면접을 도입하는 곳들에 대한 그 공고를 받은 친구들의 그 감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공고를 받아들이면 일단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가이드나 지침이 없고 언론지상에서 뭐 솔직히 본인의 모습을 표현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기자분들이 두루뭉술하게 가이드를 드리니까 되게 약간 곤란해 겪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카더라들도 분명 존재할 거예요. AI 기기에 특정 업체에서 뭐 우리 회사의 인재상을 몇 회 이상 답변하는 지원자는 뭐 가점을 주라는 등 그런 말들이 도는데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좀 약간 불안불안한 마음들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AI 면접 기능을 도입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정한 단어라든가 표현을 많이 쓰는 지원자가 붙고 떨어지는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원자의 성향과 지원자가 직무에 적합한지를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문항을 접근을 하여 그 내용이 인입된 AI 시스템에서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꿀팁이라든가 요령이 있다기보단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고 답변을 충실히 하시는 게 최선이다. 말하면서도 제가 죄송하네요. 저는 허니보이가 아니라서 어떻게든 좀 말씀을 좋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지원 직무라든가 나에 대한 걸 입체적으로 보여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면접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AI 면접이 AI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실제로 당장 지난주에 ASML이라는 삼성그룹의 이제 그 포토 공정 위주로 이제 반도체에 납품하는 그 기업에서 실제로 AI 면접을 치렀는데 네. 이 AI 면접이라는 게 AI가 띠리띠리 해가지고 이제 AI랑 둘이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 AI는 질문만 던집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그 면접자가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은 면접관이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다가 추가 질문은 면접관이 던져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AI가 판단하고 사실은 아직은 면접관의 판단하에 뽑는 것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굳어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면접에서 AI가 본인을 뽑을 시기는 아직은 조금 멀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아직까지는 뭐 AI의 점수가 많이 반영되는 건 아니라서 아직은 안심하실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이런 수 것 같아요. 있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는 어떤 기준점에서 이런 어떤 틀이 지금 새롭게 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임성화 쌤 말씀처럼 뭐가 전면적으로 이게 모든 걸 다 칼부림을 벌인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보다 더 효율적으로 채용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툴이 등장했다. 다만 시행착오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AI가 사람의 뭐 표정이나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나요? 아니면 이 목소리만으로 좀 대답으로만 분석을 하는 건지? 답변의 내용을 기초로 접근을 하되 관련 시스템에 대한 발전이 있을 예정이라고는 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접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현재 도입된 기술의 정도만으로는 조금 못 미친다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렵네요. 마쌤도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AI 면접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잖아요. 요즘 몇만 명이 지원한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만 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규모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그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류를 쓴다고 할지라도 이력서랑 서류 다 합치면 1인당 보통 한 A4 용지로 기준했을 때 한 3-4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AI가 평가에 좀 그러니까 평가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네. 좀 더 보태자면 좀 엉뚱한 상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좀 이게 정말 구직자, 구직하시는 분 본인의 강점을 드러내줘야 될 각각의 전형들인데 학습에 의거해서 면접이라든가 서류를 대비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툴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저희 방송일 수도 있지만 AI의 어떤 특정 시스템에 대한 특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AI 480 기기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협업이라는 단어를 4번 이상 하시면 떨어져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강의를 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선 그렇게 뭐랄까요. 물론 좋은 제도고 너무 좋은 취지이긴 한데 이게 좀 변질될 거에 대한 건 약간 우려는 됩니다. 네. 그런 건 있겠죠.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AI에 관해서 뭐 1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하반기에 이공계 그리고 인문계 친구들은 어떤 직무에 주목을 했는지 궁금해서 먼저 이공계 친구들은 좀 어떤 직무에 주목을 한 편인가요, 송아 쌤? 이공계 분들은 일단 삼성전자에 굉장한 주목을 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현대차가 짱짱맨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설비 엔지니어가 짱짱맨인 줄만 아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랬다가 오히려 요즘에는 인프라 쪽이 굉장히 또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꿀보직이다 하는 정보가 또 막 급격히 막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이 급격히 인기가 막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 직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근데 실제로 인프라는 굉장히 칼퇴근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거나 하기보다는 서포트만 잘하면 된다 하는 쪽의 업무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문계가 아니라 이공계 분들이 인프라 쪽을 많이 지원을 하셨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이공계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던 부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 오늘의 취지와는 다른 건데 정말로 이제는 취업의 문턱이 많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보이는 게 예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기업을 가릴 수는 없지만 하나 같은 기업들을 너무너무 주력해서 막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적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화의 전폭적인 지지와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다는 거 그것도 조금 변화된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은 또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공계 분들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좀 집중을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야가 뭐냐면 일단 현차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직무를 채용을 하고요. 동시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 직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 좀 인재 채용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이나 현대 모두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굉장히 기량이 출중하잖아요. 근데 그에 이제 견주어서 소프트웨어 분야도 경쟁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의 강점 있는, 그러니까 이공계 중에서도 특히나 소프트웨어의 강점 있는 컴퓨터 공학 전공이고 좀 프로젝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소프트웨어 직무를 신설해서 모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기업 그러니까 그룹 자체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사업 방향을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커넥티드 카 등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미 좀 선언을 하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재를 좀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강점 있는 컴공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래서 난 자동차 관련 경험이 없는 컴공인데 어떡하나라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자동차 경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본인 인베디드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IoT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삼성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분들이 많이 집중을 하시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S 직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 직군 중에서도 DS 파트에 지원하신 분들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일단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일단 DS 파트의 소프트웨어 개발, 그 소프트웨어 부문에 매회 최대 규모의 채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이 굉장히 투자를 늘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투자를 뭐 30조에서 삼성전자만 평택만 30조, 그리고 그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뭐 100조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렇게 투자를 좀 늘리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이렇게 단지 투자, 평택 반도체 단지 투자와 관련해서 그 진짜 실제 수행해야 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생산 현장의 최적화를 꾀하는 일입니다. 최적화를 꾀하기 위해서 즉 MES 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요. 조금 말씀드리면 MES는 뭐 저도 인문계다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장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지 평택에 건설하게 될 그 공장에 대해서 설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혹은 뭐 좀 의사결정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어떻게 시스템을 정립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 일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된 전공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컴공분들은 그 지원을 하실 때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너무 프로젝트 경험 되게 중요하다. 관련된 관심 분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일이 삼성 뭐 SDS라든지 자회사인 미라콤이랑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역량적인 측면 말고도 본인이 협업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인성적으로 잘 갖추어진 인재라는 것을 좀 보여달라라는 부분을 좀 주문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앞에서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네. 혹시 뭐 추가로 해주실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의 특징은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하면. 얘기는 다 과실들을 뜯어 가셔서 저는 너무 다 맞는 말씀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설득이 당했습니다. 너무 말씀 좋으셔서 저는 여기에 좀만 더 살을 보태자면 로봇 공학도 분들 그리고 생명공학도 분들 전통의 어떤 화학공학도 분들 혹은 화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취업이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잘 되는 케이스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특성이 명확할수록 뽑는 규모와 관계없이 채용 당할 합격할 수 있는 소지가 좀 더 넓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다시 보시는 분들 중에 4학년 1학기라던가 3학년 2학기인 분들께서 본인의 전공의 미래는 하면서 이렇게 점지하려고 이 영상을 언젠간 다시 한번 보실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2019년 잘 계시죠? 언젠간 보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조건 그냥 뭐랄까요? 어떤 기복신앙처럼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접근하셔서는 곤란하겠고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판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채용의 흐름의 기조를 잘 맞추어서 좀 지원을 좀 폭넓게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공계열 분들은 결국 인적성이 결국 반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좀 인적성 공부를 평소에 충실히 하신다면 언어 이해 같은 문제들 어렵잖아요, 사실. 이공계 분들이 그런 면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대비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송아 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삼성은 이번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게 원래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직무적 역량이라든지 전공적인 역량보다는 인성 그리고 협업 커뮤니케이션 능력 위주로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공적인 점수가 크게 높지 않아도 뽑아주는 기업이다. 라는 카더라가 돌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카더라가 아니라 인사팀 분들이 채용 설명회 오셔도 저희는 사실 학점보다는 그 인재의 어떤 역량을 중요시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이게 실제로 많이 먹혔습니다.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류에서 3.0만 넘으면 제발 도전하세요. 저희 정말 뽑아드립니다라고 거의 빌다시피 할 정도로 이 인성만 좋으시면 정말 뽑아드립니다 했고 실제로 3.0만 넘으면 어떻게든 붙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기조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뭐 학교라든지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서류가 걸러졌다면 이번에는 학점이 낮으면 무조건 떨어뜨리는 식으로 약간의 서류 통과 기준이 좀 변했다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예전에 3번 이상 지원했으면 좀 떨어뜨리는 걸 아예 공공연하게 드러냈었는데 지금 공공연하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런 기준이 살짝 부활한 것이 아닌가라고 약간의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서류 전형에서의 좀 약간의 기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반적인 분위기만 살펴봤는데도 벌써 시간이 25분 정도가 흘러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문계 지원자들은 어땠는지도 알아볼 텐데 취요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취요. 좋네요. 그러니까
취업 요정인데 너무 팩트만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한데 사실 인문계 분들의 취업 전선은 먹구름입니다. 그 REF 1집이죠. 고요 속의 외침이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딱 REF 좋아하시나 보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빵 터지셨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채용이 많은 규모가 일어나는 건 금융권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사실 뭐 영업이라고 타이틀이 달린 영업관리나 국내 영업자가 붙은 TO라 할지라도 그 TO가 뭐 적으면 만 5명, 많아야만 12명 선. 뭐 홈쇼핑 업종에서의 MD나 PD 직군도 10명 남짓이었던 TO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통의 어떤 영업을 쓴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좀 약간 방황을 하는 기색이 보였고요. 대개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금융권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과연 수협 지원이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 은행이 저랑 어울리지도 않아요. 저는 신한은행 써요. 이러면서 지원 자체를 이렇게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늦게 가서 많이 후회들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봤고요. 반면에 조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금융권 지원이 가능할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막상 현재 필기도 통과하여 좋은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면에선 아무래도 금융권 쪽으로 인문계 분들이 지원을 이제는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물론 취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본인의 목적성과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지원의 목표와 목적성이 전형을 진행하면서 생기시는 분들, 구직자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 갈지 갈팔질팔 하다가 이 회사가 좋아져. 날 뽑아주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점점 이제 지원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어찌됐건 인문계 분들의 취업이 사실 요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금융권 중심으로 채용이 좀 많은 규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맞쌤은 인문계 지원자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취업 요정 차쌤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고마워요, 허니 거에. 고마워요. 네, 취업 요정 차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문계 졸업생은 영업 직무 외에는 크게 뭐 쓸 데가 딱히 안 보였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 경영 지원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경영 지원은 되게 극소수만 뽑고 다 아실 거예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도 마찬가지로 인문계 출신이니까 인문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인문계 졸업자분들께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좀 당부의 말을 좀 하자면 네. 사실 이런 겁니다. 일단은 채용문이 굉장히 좁아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이공계에 비해 좁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람 많이 뽑는 파트가 아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산업재고 제조업 중심의 기반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 비중이 직접 수익이랑 연결되는 파트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곧 이 투자가 활성화된다. 그 분야에 있어서 인원 채용이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접 수익 파트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생산, 설비, 영업 쪽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쪽 직접 수익 파트인 우리 인문계는 생산 설비보다는 아무래도 영업 쪽에 조금 더 기회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경영 지원 직무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봐요. 인문계는 나는 영업은 내가 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슨 은행이야. 나는 영업하면 난 말도 못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보고 일하는 게 좋다라고 경영 지원만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께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예전에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경영 지원 멋있잖아. 마케팅, 뭐 기획실 이렇게 다니는 게 굉장히 멋있었는데 사실 네.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경영 지원 쪽은 굉장히 채용문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뽑는다, 삼성이 역대급 채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업 영역의 확장 자체가 직접 채용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비례하지 않는 범위가 바로 이 지원 관리, 경영 지원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영 지원만을 지원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범위를 크게 넓혀서 경영 지원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영업 쪽도 문을 열어두는 것이 우리 인문계 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내가 이렇게 쓰면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겠죠. 남녀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이 남자친구가 그 멋진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에 대한 어떤 기준도 본인 스스로 갈고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무 경험이 있는 걸 원하는 회사도 있고요. 근무 경험 아니지만 학점이 높은 걸 원하는 분도 있고요. 회계면 회계 파트에 대한 지식이 명확한 분을 원할 수도 있고요. 정말 고르고 골라서 1명 혹은 2명 이렇게 뽑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죠? 어려울까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어디 외국계 계약직 면접이라도 단일화가 아니라 면접이라도 보면서 내가 뭐 면접력을 기르신다든지 좀 본인이 번외의 활동들을 취업의 활동에서 본인이 경영지원의 특정 파트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자격을 취득한다거나 여러 경력들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해야 비로소 경영지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외연을 넓혀서 우리 말씀처럼 외연을 좀 넓혀서 다양한 지원을 좀 해주셔야만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송화 쌤도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저는 일단 정보가 많아야 되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뽑아주는 데를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은행권이 취업 채용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서류도 일단 뽑고 보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이었나가 필기가 겹쳤어요. 오전이 국민, 오후가 신한 이랬거든요. 어떤 친구가 이제 둘 다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어딜 갈까요? 이래요. 그 이거 시간이 텀이 이거 어떻게 안 되냐? 그랬더니 어떻게 뭐 택시 타고 가면 조금 빠듯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오토바이 퀵을 불러라. 너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야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도 실어주나요? 이래요. 야, 실어주나요가 어딨어. 어떻게든 네가 뒤에 안고 가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알아볼게요 이러더니 선생님 알아봤는데 10만 원이라서 좀 비싼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야, 너 그 10만 원이 나중에 10만 원일 것 같니? 무조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타고 가야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든 지가 알아봐서 7만 원에 뭐 타고 갔대.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저 몰랐는데 저 그 시험장 앞에 오토바이 200대 있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가 없이 살면 그 친구는 신한은행 필기도 못 봤다는. 그러니까 제발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1명, 2명 어떻게든 거르고 걸러서. 근데 CJ를 지원하시는 모든 문과생들이 삼성전자의 이과생들이 몰리듯 모든 문과생은 CJ에 몰리는데 왜 본인들이 CJ가 원하는 인재라고 생각하세요? CJ는 본인을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CJ를 원하는 거지. 그러면 CJ의 계열사 중에서도 나의 수준이 이러하니 계열사의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CJ가 꼭 ENM만 우아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ENM이 우아한가요? 그냥 ENM은 ENM에 나오는 김태리가 우아한 거지 본인은 우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ENM만 노리시나요? 예를 들어서 CJ, 예를 들어서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SO 산업이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뭐 책상, 의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뭐 비대, 렌탈 사업 확장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헬로비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유통 채널 소스를 활용해서 판매 사업, 유통 사업 말하자면 뭐 제2의 올리브영을 꿈꾸며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인재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저는 모든 채용 설명을 다 가거든요. CJ 계열사의 모든 인재 채용 담당자들이 다 오셨는데 진짜로 CJ 헬로비전 인사 담당자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자기한테 안 와서 가만히 있었어. 쭈구리. 막 ENM만 막 북적북적 차 줄 서세요. 막 제일제당 막 한쪽으로 서세요. 막 진짜 헬로비전 분 이렇게 있었어. 아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런 데를 딱 보고 저기다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거 봐 저럴 줄 알았어. 저런 데는 안 가. 이런다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 TO가 많고 나를 뽑아줄 때를 지원하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물론 CJ 헬로비전은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아까 왜 예. 그렇게 웃으셨죠, 근데? 아니 너무 상상치도 못한 멘트들이 나왔어. 예, CJ 헬로는 좋은 회사입니다. 변동식 사장님 좋은 회사입니다. 아니 네. 정말로 좋은 회사인데 저는 네. 그런 거예요. 좋은 회사인데 왜 본인들은 ENM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다각화하고 신사업에 도전할 때는 인재가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ENM이 TV에 나와 이러니까 좋은 회사인 줄 아는 그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차코주님 또 CJ 출신이신데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제가 무슨 말이 더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즐거운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방송에서 예전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영광인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지원이기 때문에 꼭 그 채용 박람회에 사람이 없더라도 이미 또 경쟁자들은 다 있기 마련인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의도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배기를 알아보는 기준을 너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가치관으로만 기업을 선택하거나 직무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그냥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 사견이 아님을, 그리고 저희 방송의 사견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컨설턴트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직도 이렇게 대본에는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 고배를 마신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플랜 B도 좋고요. 남은 공채 기간 응원 메시지라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취요. 네, 필요합니다. 일단은 뭐 매주 화요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니클로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유니클로도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영업무역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검색해보시면 괜찮은데요. 지난주에 약진통상이라는 회사가 또 공고가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처럼 조금만 검색해도 쓸 수 있는 회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인문계분들 힘을 내주시고요. 이공계분들은 PT 면접 중심으로 전공 필기 그리고 PT 공부 같이 좀 병행해 주시면서 남은 전형에서 최적화된 결과를 낼 수 있게 노력을 이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짧게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 방송의 내용을 무조건 곡해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저희의 가이드와 정리니까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송아쌤도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사기업도 준비를 하시지만 공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TO가 있는 데를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허니보이 마쌤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또 취업 요정 차쌤이 말씀하셨듯이 유니클로 되게 좋은 기업이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취업 여러분들은 유니클로 옷 파는 회사 아니야? 거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FRL 코리아에서 전개를 합니다. FRL 코리아가 어느 계열사냐면요, 롯데에서 하는, 쉽게 말해서 롯데에서 하는 FRL 코리아에서 하는 유니클로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보면 롯데, 그런 대기업에서 하는 거였구나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그 문을 좀 넓게 열어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거는 방송을 통해서 좀 드리지만 좀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다 보면 하나하나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세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열린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경영 지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영업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넓구나라고 조금은 더 개방적인 사고로 접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어벤져스 특집을 함께 하셨습니다. 송아쌤이 또 굉장히 사이다 발언을 해주셨고요. 마쌤과 차코치님의 어떤 브로맨스도, 라인. 네, 브로맨스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못다한 질문 내용은 다음 주에 또 다시 어벤져스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리포트의 차재원,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그리고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섭의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시간 신비한 신 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로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에 위치한 레이저 가공, 정밀 판금 및 NCT 임가공 전문업체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이번에 레이저 가공용 프로그램 도면 작업을 담당할 캐드캠 기능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고졸 이상의 대졸 이하의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며 복리후생으로 차량 유지비가 지원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2,700만 원으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를 방문,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의 캐드캠 기능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부바르 경충대로에 위치한 축산기자재 생산, 유통, 판매 전문업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리치피그입니다. 이번에 농축산용 기계장치 설비기사 1명, 배송기사 1명, 물류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배송기사와 물류직원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나 설비기사는 축산 자동화 설비 및 양동장 설비 관련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축산 관련 분야 경험자나 2.5톤 운전 가능자, 지게차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를 팩스와 이메일로 접수, 면접은 서류 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입니다. 네, 오늘 인천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삼진타이어 판매입니다. 삼진타이어 판매는 인천시 중구 신은동에 위치한 타이어 도소매 및 차량 정비업체로 자동차 경정비원 2명을 구인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고 주 5일 근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월급 220만 원 수준이고 실제 차량 출입 관리, 타이어 교체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HD 메디스입니다. HD 메디스는 경기도 부천시 약세동에 위치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 및 부외품 유통업체로 생산 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구인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4년 제돌 이상의 학력인 자를 구인합니다. 주 5일 근무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연봉 2,400에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준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를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화영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화영쌤 이제 좀 햇살이가 많이 자라서 네. 이동할 때 힘들고 그런 건 없으세요? 네, 좀 힘듭니다. 보여요? 어지러워요. 네. 저번에 대기실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하철에도 네. 임산부 이렇게 자리 저기 따로 있는데 네. 거기에 떡하니 앉아 계신 남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아하. 말씀도 못하고 그냥 서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은 임산부 배려석이 아닌데도 어떤 분께서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앉아서 왔습니다. 네. 네. 아직은 그래도 좀 우리 네. 사이가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미래 유망 직업 어떤 거를 또 준비해 오셨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C분들 혹시 페임랩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페임랩 뭔가 행사 이런 거 아니었나요? 오, 네, 맞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어떤 거죠 이게? 저도 사실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 직업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 페임랩은 과학이나 수학, 공학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3분 동안 강연을 하면서 대중과 과학으로 소통을 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네. 2005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행사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페임랩 코리아라는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행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알아볼 직업이 이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운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지만 일상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과학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대중이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과학을 교육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과학하면은 인문계 분들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제 이런 분들도 접근하기 더 쉽게 해줄 그런 직업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체험과 또 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학을 쉽게 이해시키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워주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데요. 네. 과학적 원리는 알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뭐 지구 자전에서부터 계절이 이제 변화하는 공전이라든지 뭐 자동차의 가속력, 뭐 버스나 지하철이 출발할 때 관성을 느끼는 그런 익숙한 일상 속에 과학이 있지만 이 과학을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른은 우리 주변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또한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일상생활을 살필 때 우리가 더욱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오늘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의 신직업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어떤 직업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란 체험과 상상을 통해 과학을 쉽게 이해시키고 지속적으로 대중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학의 대중화거든요. 저희가 일반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또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시작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새로운 이론이나 가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부와 이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끈거리는 성분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 자, 다 같이 읽어보자. 뭐라고요? 네, 알긴산. 오늘 우리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진행하는 과학 수업은 기존에 보아왔던 수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딱딱한 이론이 아닌 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아이들이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알긴산 나트륨 어디에 녹였어? 환타에 녹였지, 환타. 그리고 염화칼슘 수용액도 준비했죠? 그죠? 이걸 여기다 직접 실험 도구를 만들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물리적 현상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아이들. 과학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과학 수업하면 아무래도 실습 실험이 생각나는데요. 이 실험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떤 수업인지 함께 보시죠. 염화칼슘 수용액에 떨어뜨릴 거야, 그치? 그치? 이것만 조심해라, 얘들아. 봐봐. 이걸 여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방송에서도 자주 다루어졌던 분자 요리. 과학과 음식이 만나는 이 특별한 요리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건데요. 이러한 과학 실험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습 위주의 재미있는 교육을 통해 과학 대중화의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수업은 현재 활동 중인 직업인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수업 노하우를 배우고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업이든지 다 중요하겠지만은 먼저 그 대상 아이들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준비하셔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을 통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한 지 5년이 된 박유림 강사. 최근 경력단절 여성 사이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졸업을 앞둔 예비 졸업생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도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많은 매력을 가지고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저희 커뮤니케이터 직업으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력이 없다면 비행기가 뭐 할 수 없을까요? 착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력이 꼭 있어야 돼. 우리가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갔지만은 다시 귀환하기 위해서는 중력의 힘을 이용을 해야 돼. 그럼 두 가지. 21세기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입니다. 누구나 민주화된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아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회가 되어야죠. 문제는 이 과학기술이 그렇게 이해하기 쉽고 가치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민주화된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과학을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과 상상을 통해 과학을 이해시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워줄 수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어려운 학문이 아닌 즐거운 오락으로서의 과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 인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과학교육의 일부로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이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1세기 민주화된 과학기술 사회에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봐야지 되고 어떻게 수용해야지 되는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네, 영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직업일 것 같은데 네. 현재 국내 수요는 어떤 편인가요? 현재는 과학관의 일자리가 좀 부족한 상태라서 전문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전문 과학 해설 인력은 임금이 비교적 낮아서 이직이 좀 빈번한 편이고 봉사활동으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조금 결여돼서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 과학 커뮤니케이터 종사자 수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과학 커뮤니케이터 협회 회원이 약 250여 명 정도라고 보이고요. 주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고 계시고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데 이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모든 직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전망이 밝아야 더 가치가 빛나는 법인데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터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망은 좀 밝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점점 단순한 암기나 계산보다는 창의성이 좀 필요한 교육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팎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학 문화를 보급하는 수단도 다양화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면서 일반
일반인들 역시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인들과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일깨워줄 역량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활약을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화영쌤이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네.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직업 정보 전해주셨는데 혹시 저희와 함께한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기가 조금씩 커지면서 힘들어져서 이제 못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화영쌤의 그 온화한 미소가 항상 저희 방송하는 내내 편하게 했는데 저희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많이 미숙해서 취준생 여러분들께 신직업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또 다른 분께서 신직업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취업에만 너무 목매지 마시고 신직업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창업이나 창직에도 좀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햇살이한테도 좀 이제 곧 나올 햇살이한테도 나중에 영상 편지인가요? 네, 좋아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별로 제가 태교도 많이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영상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아직 나오려면 몇 개월 남았지만 나오면 많이 사랑해주고 잘 보살펴주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또 화영쌤의 건강한 출산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화영쌤과 함께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란 직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망이 더 밝은 직업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화영 연구원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로 화영쌤 그리고 어벤져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